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일본이 이제 하다하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안전하다는 유튜브 광고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이 광고 영상을 한국어로 만들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보고 계신 영상은 일본 외무성이 유튜브에 올린 것으로 한국말 더빙과 자막이 함께 제공됩니다. 일본은 이 영상에서 지금까지의 원전 폐기 노력으로 부진의 96%에서 방호복 없이 작업할 수 있게 됐다. 일본이 선택한 해양 방류 방식은 기술적으로 실행 가능하며 국제 관행에 따른 것이다라며 후쿠시마 오염수가 안전하다는 것을 홍보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일본 부흥청이 만든 또 다른 한국말 광고에서는 서양인들의 인터뷰까지 넣어서 후쿠시마산 식재료를 치켜 세우고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한 식당에서 남성은 미국에서도 후쿠시마산 먹거리를 먹을 수 있어 정말 기쁘다고 말했고, 여성은 후쿠시마는 따로 들어본 적 없지만 와규는 알고 있다. 굉장히 맛있었다. 더 많이 먹고 싶을 만큼 이라고 만족감을 드러냈습니다. 이런 장면들은 미국인들이 봐도 기겁을 할 것 같은데요. 이 영상을 접한 한국 네티즌들은 한마디로 불편하고 부적절하다는 반응입니다. 굳이 한국어로 홍보 영상까지 만들어 유튜브에서 재생되도록 한 의도가 불순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후쿠시마 원전에 대한 일본의 행보는 최근 거침이 없습니다. 최근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1차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내용은 오염 정도가 기준치보다 작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검증은 오류투성이로 밝혀졌습니다. IAEA 조사단은 오염수 해양 방류를 금지 혹은 승인하는 역할을 하지 않고 그저 일본 규제기관의 승인 절차 등이 IAEA 기준에 부합해 이루어지는지를 검증하는 역할만 수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본은 이 보고서를 들이밀며 해저 터널 공사를 시작하는 등 계속해서 해양 방류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지난 25일 도쿄전력은 해저 터널의 출구 부분에 해당하는 방수구 정비 공사를 착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해저 공사는 후쿠시마 제1원전 연안에서 1km 떨어진 바다의 수심 13m 지점에서 실시됩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 폭발 사고가 난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는 원전 내 지하수와 빗물 등의 유입으로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오염수가 매일 130에서 150톤가량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해 주변국은 당연히 반발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급물살을 타던 일본의 해양 방류 추진에 예상치 못한 암초가 나타났습니다. 후쿠시마 지역 주민들이 자치단체에 터널 공사 허가를 내주지 말라는 요청서를 정식 제출한 것인데요. 해양 방류에 반대하는 집회도 각지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주민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들에게 불편한 것은 바다에 버리면 된다고 아무렇지 않게 말하는 것이다. 어떻게든 이 해양 방류를 막아야 한다. 이처럼 주민들의 반발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 것은 일본 정부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 때문입니다. 2015년 정부와 도쿄전력은 지역 관계자들의 이해 없이는 오염수 처리 방침 결정을 하지 않겠다고 문서로 약속했는데 일본 정부가 일방적으로 약속을 깨버렸기 때문입니다. 또한 오염수에 따른 피해 보상 규모를 놓고도 일본 정부와 어민들은 서로 다른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획은 서 있지만 오염수 처리 방침을 결정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정부 근서를 근거로 주민들의 공사 금지 요청서와 함께 법적 절차가 진행될 경우 해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장 일본 정부의 목표였던 내년 봄 방류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이런 상황에서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현장에 잠입해 작업자 100명의 이야기를 취재한 책까지 등장하자 일본 내 여론은 급격하게 악화되고 있습니다. 최전선의 사람들, 이 책은 도쿄신문 사회부 기자가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발생 직후부터 무려 9년 동안 후쿠시마에 잠입해 인터뷰한 작업자 100여 명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자 역시 취재 기간 동안 인후암에 걸렸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본 사회는 극도의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상식적으로 작업자도 아니고 취재원이 암에 걸렸다면 문제가 없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과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책의 내용은 더욱 충격적이었는데요. 2011년 3월 11일 후쿠시마 사태로 일본 정부와 핵발전 세력은 큰 대가를 치렀습니다. 민주당은 사고 이듬해 정권을 잡은 지 불과 3년 만에 자민당에 다시 정권을 내줘야 했고, 발전소 운영사인 도쿄전력은 사고 이듬해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 선정 무책임한 기업 2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대가를 치른 것은 이들만이 아니었습니다. 저자인 가타야마 나스코 기자는 당시 핵발전소의 폐허에서 오염물을 치운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고 싶지 않았던 하청업체 작업자들이었다고 폭로했습니다.
일본의 원전 수주 구조는 아주 복잡했습니다. 도쿄전력이 히타치 같은 대형 건설업체의 일을 발주하면 그 아래로 6차, 7차, 심지어 8차 하청업체까지 있었습니다. 후쿠시마 사고 현장에 들어가 현장을 치우는 일은 그 누구도 하고 싶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일하지 않으면 다음 일을 줄 수 없다는 원청의 갑질이 있었고, 하청업체 직원들은 사고 현장에 떠밀려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고 증언했습니다. 한 20대 청년은 핵 발전소의 터빈 건물에서 방사선 농도를 알 수 없는 오염수를 손으로 퍼내고 대형 공작기를 분해하는 일을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터빈 건물 1층 바닥 웅덩이에 들어가 플라스틱 쓰레받기로 오염수를 대형 양동이에 퍼담는 작업이었습니다. 인류가 수천 년 동안 발전시킨 과학기술의 정수라는 핵발전이 사고를 일으켰을 때 사고 해결을 위해 등 떠밀려진 이들에게 주어진 도구는 고작 플라스틱 쓰레받기와 양동이였던 것입니다. 반면 책임 당사자들은 규모를 축소하고 은폐하기 바빴습니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노심 용융을 노심 손상으로, 냉온 정지를 냉온 정지 상태 등의 용어로 교묘하게 대체하며 문제의 심각성을 호도했고, 뒤로는 작업자들을 암과 죽음이 도사리는 원전 현장으로 밀어넣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원전에서는 오염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해 최전선에서 일한 작업자들은 이렇게 지적합니다. 오염수는 결코 안전할 수 없다. 짜놓은 각본대로 움직인다는 느낌이다. 무리수다. 원전 재가동 문제는 국민 투표로 의견을 물어야 한다. 이 책을 쓴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국가가 정책을 앞세워 폭주할 때 눈물을 흘리는 것은 언제나 이름 없는 국민이다. 지금도 후쿠시마는 현재 진행형이다. 녹은 핵 연료를 꺼내는 등 위험한 고선량 작업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고, 폐로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기 때문이다. 이런데도 일본은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고 원전을 다시 재가동하겠다는 고집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러자 외신들조차 일본의 조치에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최근 워싱턴 포스트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후쿠시마 사고와 연관시켜 해석한 기사를 게재해 논란을 촉발시켰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의 기자인 해리 스티븐스는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유럽 국가들의 탈원전 움직임이 거셌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유럽은 러시아산 가스 수입을 중단하려 했지만 러시아 가스에 크게 의존하는 독일은 가스를 계속 수입하려는 부조리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한 것입니다. 결국 워싱턴 포스트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유럽의 탈원전을 촉발시켰고,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를 높여 결과적으로 자신감을 회복한 러시아가 전쟁까지 일으키게 됐다고 분석한 것입니다. 게다가 러시아 역시 지금 누구보다 일본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최근 러시아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일본이 해양 방류 결정을 내리기 전에 러시아를 포함한 주변국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며 일본 정부가 제공한 공식 정보는 불충분하다고 지적한 것입니다. 자국 어민들의 반대도 만만치 않은 시점에서 최근 들어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러시아까지 강하게 나오자 안팎의 비난의 직면에 있는 일본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해 보입니다. 이 무모한 일을 계속 추진한다면 일본은 전 인류에게 또 한 번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게 될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